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영길입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자질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KBC 뉴스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3명의 후보자를 초청했는데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토론할 3명의 후보자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진숙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양종화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종화입니다.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박병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미래 박병석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검증 토론과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은 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 간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진숙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전진숙입니다. 저 전진숙은 북구 주민께 검증받은 정치인입니다. 북구에서 구의원 4년, 시의원 4년을 지내는 동안 주민들의 이야기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으로 실행했습니다. 풀뿌리 정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재명 대선 후보 특보단 특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위원을 지내면서 국가의 비전을 보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구의원부터 청와대 행정관까지 북구를 알고 중앙을 알고 준비된 전진숙이 강주에서 최초로 경선을 통과시켜 주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성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하는지 참으로 참당할 징역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서민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종화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지역 구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제22대 총선 광주광역시 북구을 국민의힘 기호 2번 양종화입니다. 저는 북구에서 자고 자라고 그리고 학창시절을 보내고 아이들까지 길러낸 온전하게 북구 주민입니다. 광주 시민, 북구 주민 한 사람으로 이번에 국민의힘을 선택하신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광주에 보여드릴 관심과 사랑을 바로 느끼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광주의 발전에 집중을 할 겁니다. 이번에 광주의 발전과 또 광주의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유권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주시는 국민의 힘을 표로 보여주시고 국민의 힘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의 헌신 그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힘이 광주 북구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 국민의힘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의 헌신 그 뜻으로 북구의 발전을 이루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병석 후보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박병석입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이 문제입니다. 정당은, 정치인은 먼저 당당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입법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스스로 도덕성을 상실했고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나머지 정책도 민생도 내팽개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싸움만 하는 정치, 당대표 사법 리스크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를 지키기 위한 정치, 광주를 위한 당당한 정치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국회 보내놨더니 제대로 하는 일도 없이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강력한 매기 한 마리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당당하고 똑똑한 매기 있으면 더 이상 거대 양당이 함부로 못합니다. 새로운 미래 박병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은 뒤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 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방송 토론 의제 선정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광주 북구 시민들은 경제 분야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북구만의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양종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광주 북구는 서광주 나들목, 영봉 나들목과 접해 있는 광주의 관문이자 또 패밀리랜드도 있고요. 광주 문화예술회관, 광주 비엔날레 이런 광주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 문화 중심의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컨텐츠들을 지역 경제와 연결을 짓는 활동들이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대로요. 이런 문화예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발전과 광주 발전의 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 공약에 고스란히 담아 있습니다. 먼저는요, 오랜 수건 사업이잖아요. 이 패밀리랜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젠 좀 제대로 해야 합니다. 패밀리랜드에 광주를 넘어서는 호남을 대표할 뮤지컬을 보러 서울을 안 가셔도 돼요. 오페라가 뮤지컬 이런 대형 공연이 가능한 정말 복합적인 공연장, 대형 공연장을 만들어서 문화예술 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용을 하고요. 또 현재 놀이공원을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이 오고 싶어하는 최고의 시설, 최신 시설의 놀이공원으로 완전하게 탈바꿈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패밀리랜드 주변에 고급 호텔과 다양한 체험, 숙박시설이 만들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박병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북구의 경제를 위한 특장점이 무엇이냐, 북구만의 자원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경제를 위한 각자의 그 장점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어떤 투자를 국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을 확장시키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냈었는데요. 사실 그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저희 새로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가시티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전 국토를 권역별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산과 지역의 행정, 교통, 문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을 정확하게 통과시키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기업, 행정, 관청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려보내야 다른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관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다음 우리가 뻔히 알고 있듯이 AI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의 맛, 멋, 미 같은 광주의 고유한 전통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융복합하는 매우 고부가 가치가 나오는 미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진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가장 큰 자원은 AI 산업단지입니다. AI 산업단지의 1차 산업으로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난해 말에 개관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AI를 이용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국내 최대 수준인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북구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AI 집적단지 사업 2차가 바로 목전입니다. AI 집적단지 2차 산업은 약 6천억 규모로 실제로 AI 기술을 우리 강주시의 도시 공간에서 실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저 전진숙이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북구,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직주락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과 주거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과 주거와 즐거움이 있는 북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는 패밀리랜드, 비엔날레 훌륭한 문화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치공원에서 놀이공원 그리고 동물원 주변에 대야 저수지까지 한다면은 테마파크로서 더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후보부터 한 후보자를 지정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전진숙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의 AI 산업은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까 그 실증, 2차에 예산 6천억 규모 이야기하셨는데 실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주에서 그 실증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진숙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AI가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은 대부분 다 지금 학습하는 것까지 다 와 있는데요. 지금 AI 3차 첨단 3지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AI 집적단지가 들어올 공간인데 이곳에 어떤 작은 도시 그리고 각각의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스마트를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직접 실험을 해보는 이런 단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작동할 수 있는 연구기관 그리고 일반 사업단체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와서 자꾸 실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전진숙 후보가 한 후보자를 지정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메가시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김포하고 김포를
그 서울로 편입한다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부울경을 중심으로 했던 메가시티, 강주 전남을 중심으로 했던 행정통합 문제가 많이 이전에까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이게 더 거의 진행이 안 되는데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은 박병석 후보님께 드리는 박병석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메가시티 플랜은 사실은 저도 원래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던 계획입니다. 저도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할 때나 대통령 후보의 전략실장을 할 때나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았었는데요. 마창진이나 부울경 쪽의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대전권 메가시티, 강원도도 있고 호남도 있는데요. 메가시티 플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행정부를 설득하고 전문가를 설득해낼 수 있는가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예산도 받아낼 수 있고 여당도 야당도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한된 국토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는데요. 이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똑똑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똑똑하게 주장해내지도 못한 것.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호남의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힘도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을 똘똘하게 만들 실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호남권 메가시티가 먼저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똘똘한 국회의원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양종화 후보가 한 후보자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박병석 후보님께 여쭤볼게요. 메가시티 구상을 말씀하시면서 복합적으로 또 기업도 정부도 이게 연계해서 협력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광주의 호남의 복합 메가시티를 말씀하시면 어떤 컨텐츠의 기업이 왔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희망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질문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호남은 이미 AI가 특화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미 같은 기본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거에 미국의 도시들이 발전됐던 것들을 보면 새로운 산업, 미래 산업들이 발달할 때 한 명의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이 먹여 살리는 주민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AI와 미 혹은 AI와 바이오 헬스케어겠죠. 이런 것들이 융복합되는 새로운 미래의 신기술, 창조적인 새로운 컨텐츠 이런 것들이 광주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게 광주가 유리한 점이 있는 게 비엔날레라는 좋은 틀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비엔날레 한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조의 원천이었거든요. 광주는 그런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 많이 가지고 있고 전승하고 아카이빙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걸 AI하고 접목하면 얼마든지 융복합을 만들고 창조적인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고 세계인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니콘 시티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에서 제가 스타트업 하는 회사의 전문가들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유니콘 시티 플랜이라는 게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유니콘 시티 같은 것들을 광주에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메가시티 플랜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약 검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자 공약 발표 뒤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숙 후보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를 아시아 문화 관광 콘텐츠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패밀리랜드 일대의 첨단 복합 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강주 비엔날레를 예술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91년 조성되어서 지금은 노후화가 심각한 패밀리랜드를 인공지능과 첨단 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 테마파크로 조성하겠습니다. 강주 비엔날레 일대는 아시아 예술 정원 조성과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특화거리를 조성하여서 강주 북구를 명실상부한 예술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북구를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북구을은 AI 집적단지, 의료 특화 산업단지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구를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AI 첨단 지구의 AI 2단계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 특화 산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의료 인증 온스톱 지원 시스템을 유치하겠습니다. 북구의 첨단 산업 기반이 조성이 되면은 AI 특성화 인력을 연계하여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형 인재 사다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체계를 정비해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강주 성정역 구간의 도심철도로 인해서 도시의 슬럼화와 공간 단절이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주역, 성정역 간의 도심철도를 지하하고 상부에 문화복합, 생태 여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주의 관문인 운암동 교통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동운 고가를 철거하여서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전진수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양종화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시죠. 네, 그 패밀리랜드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으신 AI 융복합 첨단 문화 테마파크, 네, 그게 맞죠. AI 융복합 첨단 문화 테마파크 이 공약이 꼭 관심이 가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데 놀이공원에 어떻게 AI를 접목시키겠는지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패밀리랜드는 91년에 만들어져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놀이기구는 낙후화되어 있고 새로 30억을 투자해서 무슨 기계를 넣었다 하더라도 실제 시민들에게 굉장히 예민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부분을 새롭게 개발하는 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강주시의 땅이고 지금 현재 33만 평 정도 규모인데요. 동물원도 그리고 지금 놀이시설도 전면적으로 저는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근린시설로서 40% 정도의 부지만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제공원으로 바꾸면은 100%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개조를 전체 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무엇을 넣을 건가는 시민들과 무수한 토론을 통해서 창의적 아이들은 저는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왕 북구 을이 지금 현재 AI 집적단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AI하고 접목되어 있는 복합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거기서는 지금 놀이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AI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 수 있고 문화축제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 전제는 강주 시민들이 이거를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전국의 청년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AI가 네, 구체적으로 질문은 한 번만 가능하십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박병석 후보가 전진수 후보 공약에 대한 30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패밀리랜드를 질문 다시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패밀리랜드를 AI와 관계된 복합 테마파크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지금까지 패밀리랜드가 활성화 성공하지 못했던 건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AI로 한다고 해서 뭔가가 사업성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보관이 있는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복합 문화 테마파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AI를 전면적으로 깔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거고요.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강주시에서 일부 동물원은 강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놀이공원은 패밀리랜드가 규모에다가 이탁을 준 이런 사실인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몇 가지 용역을 통해서 더욱더 극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박병수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인구 140만의 도시에서 이거를 가령 얼마나 활성화시켜낼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양종화 후보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놀이시설과 그리고 그 옆에 대하저수지도 있기 때문에 대하저수지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 동물원도 어지간한 테마파크에는 동물원이 없어요. 이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강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은 연 3천만 정도의 인구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와서 즐기고 돈을 쓰고 머물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치 패밀리랜드를 전면 개발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양종화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6개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로 첫 번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공약이 역시 오랜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패밀리랜드 활성화 방안입니다.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르떼 광주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가칭이죠. 문화예술 산업을 통해서 패밀리랜드 일대를 광주 경제 중심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2,000석 내외의 뮤지컬이나 오페라, 대형 뮤지컬과 오페라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할 만한 곳이 광주에는 없어요. 그래서 큰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지어서 최고의 공연들이 광주에서 열리게 할 거고요. 이 공연장은 단순히 지역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넘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최고의 공연들이 만들어지는 문화예술 산업의 전진 기지로도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놀이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해버린 이 패밀리랜드에 서울이나 경기도 용인의 놀이공원을 넘어서는 최신식 하이엔드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광주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연 제작의 전진 기지입니다.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기관인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관련 학과를 광주로 유치해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약은 광주문화예술회관 우남사거리에 입체교차로 설치를 내놨습니다. 우남사거리는 서광주 나들목과 연결이 되면서 평소에 그 교통체증으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곳에 오남 3단지 재개발과 국립광주박물관 그리고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2026년까지 연이어 들어선다고 합니다. 교통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금 이곳이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무남 사거리 안에 입체 교차로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네, 그럼 양종화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박병석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 사업 육성 뭐 이런 것들 예술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작년 예산에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당이신데요. 네네. 당에서는 그 후보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지, 다시 더 올려올 수 있는지 그런 보관이 있으실까요? 사실 윤 정부와 여당은요, 국민의힘은 광주의 진심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광주 발전을 하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큰 관심과 의지를 한결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공약에 고스란히 담았으니까 광주 시민들 그리고 지역 구민들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분명히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자원이 광주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광주의 발전과 북구의 발전을 문화산업으로 충분히 그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세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고 계신 모든 광주의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패밀리랜드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리고 대야제 얼마나 예쁩니다. 패밀리랜드, 대야제 합쳐서 공연장과 함께 멋진 공연장과 함께 서울로 가지 않아도 공연도 볼 수 있고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산책도 즐기면서 광주에서 내가 사는 광주에서 북구에서 그걸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는요. 광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표를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전진수 후보, 양종화 후보에게 30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패밀리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낯설게 생각하고 그게 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많은 후보들이 패밀리랜드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을 하는데 재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이신가요? 아유, 재원은요. 저희가 정부 여당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은 광주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처음에 복합 쇼핑몰도 윤 대통령님께서 저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광주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리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패밀리랜드 관련해서 재원이 얼마가 들어간다 한들 표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과감하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병석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의 가치는 저는 교육이 상당 부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이 명품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건 강남이 그만큼 교육하기 좋은 도시고 아이들이 강남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인프라 그리고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에 특히 특정하자면 양산동 정도가 되겠죠. 고등학교 하나도 없으니까요. 북구에 공립국제고를 신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고라고 그러니까 학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공립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국제고인데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큰 학비 내지 않고 우수한 문과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침 광주를 살펴보니까 과학 쪽 영재들을 키우는 학교들은 있지만 문과 영재, 외국어 영재들을 길러내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공약을 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주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이 학생들이 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수도권보다. 왜냐하면 학습, 진로와 관계된 코칭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는 사설학원이라도 가가지고 어디로 유학 가야 되는지, 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돈 내고라도 배웁니다. 근데 광주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배우기가 힘듭니다. 다 그런 분들은 서울, 강남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학습 코칭 연구소를 광주에 하나 만들고 학생들에게,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런 진학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아마도 이미 은퇴하신 그 입시 지도를 잘하셨던, 특정 분야의 입시 지도를 잘한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은퇴 교사님들도 같이 결합해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학생들의 진학을 돕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박병석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전진숙 후보 질문해 주시죠.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국 양산 신용도는 새로운 신도시이고 지금 현재 국제고보다는 오히려 중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먼 거리까지 통학버스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굉장히 가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과밀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제고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양산동에 고등학교가 없는 것도 있지만 옆에 바로 인접한 광산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과밀 학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동과 광산구 사이의 어느 언저리에 국제고를 만들고 거기 지역 주민들의 자제들에게 약간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역 배려 전형 같은 거를 적용하면 북구 자제들에게, 북구의 우수한 자제들에게 충분히 훌륭한 교육의 기회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나 이게 시립이나 공립으로 만들게 되면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립국제교육의 경우 제가 좀 꼼꼼하게 뜯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약 37%의 학생들을 그렇게 사회적 배려 전형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이지만 가정 환경이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건 사회통합에도 매우 좋은 거고요.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국제고가 하나가 생기면 그 국제고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광산구에 AI 영재고가 아마 또 지금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거하고 합치면 문과 영재와 이과 영재들이 융복합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광주 자체에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를 위해서 문과, 이과의 융합 인재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키워줄 수 있다면 지역 발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계획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양종화 후보 30초 질문해 주시죠. 네, 공립국제고죠. 예.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근데 광주 교육을 생각했을 때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다른 영재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 간에 위화감을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보다는 일반계 지금 있는 고등학교에다가 학습 시스템을 좀 차기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바람직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를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계고를 가는 학생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더 공약을 했던 게 바로 학습 코칭, 학습과 진로에 대한 코칭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예체능을 주특기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임용 혹은 예술 말고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은 그리고 굳이 대학을 안 가고도 훌륭한 학생들이 얼마든지 각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키워내기, 체계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이끌어주기 위한 그 보완적인 대책으로 제가 바로 학습 진로 코칭 연구소를 그것도 비용이 들지 않도록 사단법인의 형태로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건 아닌데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를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키워줄 의무가 있고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인간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죠. 저는 그게 바로 학습 진로 코칭 연구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불신 해소와 국회의원 신뢰도 향상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쟁점 법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거듭했습니다. 타협과 협치가 실종된 정치의 모습은 국민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키웠는데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국회의 역할과 정치개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종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은 모두 나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양비론 속에서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저는 광주 북구을에 출마한 여당 정치인으로서 어떤 전국적인 정치 불신보다는 지역구에 대한 정치 불신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쭉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민들의 응원에 민주당이 제대로 부응하고 정치를 잘 해왔나? 그래 바로 우리 지역 정치 불신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불신이 해소되려면 견제 기능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양축으로. 그런데 민주당도 전국 선거를 나가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한 조직도 단체도 장기 독점 구조 속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가 제대로 서고 또 정치 불신이 사라지기 위해서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오랜 독점 시스템을 깨고요. 뭐 보수든 진보든 새로운 정당의 후보가 꼭 당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치 불신도 좀 해소가 되고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돼야 정치권도 그래요. 광주 정치권도 견제 시스템 속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한 번 말한 그 공약도 잘 지키게 되고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박병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여야 정치인들, 여야 정당이 대우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자기들이 서로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기소가 되고 죄를 지어도 서로가 서로의 죄를 핑계로 서로를 지지해달라고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저는 이런 행태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대우각성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따끔하게 선거에서 심판을 해주셔야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가? 저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말로만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정 활동과 연관된 것들, 국회의원의 관계된 의회 활동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건 당연히 불체포 특권이 보장돼야 되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기소가 되고 나서도 국회에서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물론 유죄는 아닙니다. 재판이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저는 기소 시 세비를 반납하는 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다시 다 돌려드리면 되죠. 그다음 세 번째, 판사, 검사들이 임기를 끝마치자마자 바로 정치를 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판검사들이 바로 국회로 들어올 수 없도록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진숙 후보 1분 30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최대의 위기입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극한 대립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실제로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치의 공간을 완전히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정치의 협치와 협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리인입니다. 정부의 실정에 맞게 당당하게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할 말하는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습을 보여줬을 때만이 국민들이 신뢰를 저는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민심을 그리고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에 치우쳐져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를 놓고 정쟁을 치열하게 했을 때 주민들의 신뢰도는 저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런 정쟁, 민생을 중심에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쟁을 가지고 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기관 신뢰도 꼴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후보부터 한 후보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숙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인이나 돈봉투 같은 걸로 민주당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으로부터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주 민주당에 공천받은 8명의 후보들 중에서 약 4명 정도가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혹은 받을 예정일 겁니다. 이런 공천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과연 민주당이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박병석 후보님, 4명의 후보들이 방금 검경의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유죄 판결이 되거나 나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은 당연히 벌은 받아야 되죠. 그러나 뭔가의 정확한 증거가 되거나 증명이 되거나 그게 사법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일반적으로 마치 민주당의 전체 의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지적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새로운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고 그걸 잘 지켜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진숙 후보가 한 후보자를 지정해 주시고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석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덕성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마치 민주당이 그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가 밝혀지거나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나요? 제가 예, 알고 1분 있는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역대 당대표들 중에서 기소가 이렇게 중첩적으로 되어 있는 당대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혐의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합쳐놓으면 엄청난 형량입니다. 이 정도의 심각한 정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보통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내려놓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이 도덕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어도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다. 이게 원칙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수긍합니까? 저 사람은 공천이 문제있다, 저 사람은 공천이 문제있다 하는데 당대표는요라고 말해버리면 모든 것들에 대한 면죄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식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지금 이 심각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눈 감았던 것들이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끔찍한 민주당의 공천 망천이라고 그러죠. 끔찍한 공천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천 받은 사람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겁니다. 공천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줬나요? 당대표에게 잘 보인 사람들에게 공천을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다음 그분들은 국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당대표를 지킬 겁니다. 이렇게 되는 정치가 과연 바람직한 정치입니까? 네. 다음으로 양종화 후보가 한 후보자를 지정해 주시고 30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두 분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정치 불신이란 게 뭘까? 나일까? 너일까? 우리 모두일까? 저는요, 정치 불신은 정치하는 모든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뭘 밝히세요. 모두의 잘못입니다.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의.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 누구에게 질문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상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네. 이 답변 시간 1분 30초는 제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울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두 상대 후보자 모두에게 한 번 이상 질문해 주시고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진숙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북구에서 풀뿌리 정치인으로 열심히 뛰면서 저와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 시원을 함께 지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치의 불신을 깨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주민들이 그걸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정치의 하두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법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심을 모으고 실행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은 민심을 떠나서 살 수도 없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제 두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양종화 후보에게 먼저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론에 오기 전에 양종화 후보에 대해서 어떤 강주 그리고 북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어서 SNS도 좀 뒤져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SNS를 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과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또 하고 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치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광주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제가 출마를 이제 시작하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직접 밖으로 나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동부터해서 쭉 다녀봤는데요.
제가 SNS를 굳이 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발로 뛰어서 만나보는 게 제일이라는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도 발로 뛰고 나가서 뵙고요. 손도 만지고 그분들께 이야기도 듣고 귀도 크게 열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예, 계속 시간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박병석 후보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의 지향점을 실제로 저는 잘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새로운 미래는 보수 계열인 개혁신당과 통합했다가 갑자기 분당돼서 나오고 이제 와서는 호남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정체성은 호남의 정치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개혁신당과 합쳐지려다가 사실은 합쳐지지 않았죠. 두 당이 합쳐졌다면, 만약에 합쳐질 수 있었다면 그 공통점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입니다. 거대 양당이 스스로 서로의 잘못을 핑계대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표를 달라고 선동 정치를 일삼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다가 민생은 내팽개치기 때문에 이런 싸움 정치, 막말 정치, 선동 정치 그만두고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실제로 민생을 챙기는 정치, 법안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치 이런 것들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미래 정치라는 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네. 이 거대 양당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해먹겠다고 이렇게 가는 정치는 안 되지 않니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다당제를 주장했고 그다음에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당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광주 정치에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강주의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님이 그 대표 선수로 나오고 우리 박병석 후보도 나왔죠. 이낙연 대표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재건과 어떤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시간 예, 5초. 5초의 예. 답변 시간 30초를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나중에 다시 박병석 후보께 주도권이 오면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종화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 네. 4분입니다.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은요. 제가 준비한 공약 가운데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공약들을 북구을 그리고 유권자분들과 시청자분께 소개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패밀리랜드 활성화 방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광주 캠퍼스 유치, 세 번째 오남사거리 입체 교차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세 가지 공약에 이어서 네 번째가 보통 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겠다입니다. 네, 질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네. 예. 그럴까요? 질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질문을 한 후보에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우리 전지숙 후보님의 공약을 제가 보다가 제가 비슷한 게 있어서요. 또 우남동 고가철거라든가 거기 교통 체계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우남동 고가철거로 거기 뭐 관문을 뚫고 교통 체증이 뭐 좀 해소가 되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난해 철도 지하화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네. 강주는 강주역의 문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좀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송정역과 강주역을 지하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화가 되면은 지금 현재 동고가가 50년 정도 된 굉장히 노후화된 그 고가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위험도 높고 이르고 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지점이기도 해서 동고가를 철거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입체 교차로는 사실 입체 교차로 고고 철거 하나만으로 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입체 교차로는 동궁 고가와 연계해서 훨씬 더 넓은 의미로 하서로까지 연결해서 매곡동으로 들어가고 그 전 세대가 그쪽에 완전히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 관문으로 들어왔을 때 좀 넓게 전혀 체증 없이 술술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교통의 혁신을 좀 추구하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건데 그냥 도금고가 철거 하나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그건 거예요. 아니고요. 네. 입지 교차로 관련해서 강주시가 지금 총선의 중요 공약으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 지금 전남방직이나 신세계 앞에서 용봉 IC가 올해 4월이면 착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로 나가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서구에서 들어오는 교통이 일정 정도 분산이 될 거고 그리고 동구가로 오는 양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거하고 특별히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자 모두에게 질문을 한 번 이상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넓게 교통 체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우리 박병석 후보님께는 관련해서 그 교통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주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예. 북구 쪽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렇죠. 제 사무실이 바로 있는 곳이 동구가 네, 밑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광주에서 제일 처음 드는 생각, 동구가에서 걸어가면서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하도 인상적이어서 저는 제 그 홍보물에도 그 말을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하지만 사실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근본적인 리뉴얼, 근본적인 리모델링, 도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메가시티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되는 광주의 교통과 문화와 주거와 행정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업까지 이런 것들을 복합하는 도시의 재편이죠. 도시의 새로운 편성입니다. 사실 이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가야만 비로소 광주의 도시 문제가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교통이라는 건 도시가 지금 50년, 60년, 70년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덧대어져 가는 그런 식의 교통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더 덧댈 수도 없게 됐어요. 여기를 막으면 저쪽이 불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아예 체계적으로 큼직하게 해결하자. 그러기 위해서 메가시티 플랜을 제대로 추진하자. 저는 이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철도를 지어하겠다든지 도로를 어떻게 놓겠다든지 그거 저는 사실 현실성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병석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주 정치 이야기를 조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광주 정치 부끄럽습니다.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국회에서 맨날 막말이나 하고 부끄러운 일 하고 정치인 그러라고 뽑아주신 겁니까? 광주에 있는 정치인들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힘쓰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산 제대로 따오던가요? 못하시죠. 답답한 광주 정치의 현실입니다. 정치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뭔가를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보고 하는 게 정치인데 주민을 위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네, 첫 번째.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답변을 아까 제 시간에 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제안하는 것들을 지켜낼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떳떳해야 합니다. 기소당하지 않고 재판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쫓기고 있으면 일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힘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떳떳하거나 아니면 이 세 가지 다 갖추면 좋겠죠. 네, 이제 그런 질문해 사람들을 주십시오. 뽑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신다면,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일방적인 독주를 할 때 입법부가 막을 수 있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탄압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저는 행정은 오히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상권 분립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봤을 때 독립적 자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포기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의정활동 이전에 본인의 죄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계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대로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의정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같은 구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하시고 나서 다시 철회를 하셨었죠. 처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이미 국회에서 가결과 부결을 체포 동의안에 관련된 의견을 받았을 때 이미 결정이 된 앞으로 겁니다. 체포 동의안이 또 올 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당론의 예. 문제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네. 다음 양정화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들어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양당 다 다당제 취지에 공감하고 국민을 위해서 다당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국민의힘 쪽의 입장은 약간 다르긴 했습니다만 네, 맞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저는 구현되는 게 거대 양당의 횡포를 막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정화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국민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시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가 그리고 세비 반납하고요. 뭐 비례대표 승계 금지하겠다 하는 거 전 전부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정치가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당 때문에 누구를 보호하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런 것들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마치고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이자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 먼저 양정화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듣고 있어요. 제가 후보자가 되기 전에 유권자였을 때도 군공항. 근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길래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비행기 소음 등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요. 당연히 이걸 그분들 생각했을 때는 이전을 해야죠. 정말 광주 현안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군공항 이전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광주시장도 민주당 소속이고요. 전라남도 지사도 모두 민주당이고 기초단체 그리고 뭐 거의 민주당이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일단 계신 두 분께서 모두 민주당 단체장들인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또 질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겉돌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앙 네,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주에서 꼭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 이어서 박병석 후보의 1분 답변 듣겠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 TV 토론할 때나 아니면 뭐 경선 토론할 때나 제가 이제 팀장이나 전략실장으로 참여를 했었으니까요. 이 군공항 이전 문제 여러 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 쪽에서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말씀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건 알죠. 군공항 이전 문제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주에서 대통령 나오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군의 동의입니다. 군대의 동의입니다. 군대가 동의를 하려면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의 힘, 지시, 명령 혹은 협조 요청이겠죠. 이런 것들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지금 큰 정치인을 만들어주지 않고 계속 조금 될 것 같으면 잘라내고 될 것 같으면 당대표가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정치 상황 가지고는 못 만듭니다. 저는 큰 정치인을 만들어주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전진수 후보의 1분 답변 듣겠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광주와 전남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접점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 이전을 문제가 생겼을 때 호남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머리 맞대고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호남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력의 실종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안을 공항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예산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주시는 최소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공항 배후 산단 조성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되었을 때 이건 또한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돌봄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 대응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늘봄 학교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프로그램 강사 채용과 강의 공간 확보 등 여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를 비롯해 돌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 먼저 박병석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이거 뭐 애초에 저한테 주신 질문에는 안 나와 있던 질문인데 돌봄 정책을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 정책이라는 건 특히 광주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도 역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뭐 양부모가 다 일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돌봄 정책과 관계해서 개선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당의 정책에 보면 돌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우처에 대한 방안도 나와 있고 시간을 지정해서 더 연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 있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부모가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아이들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진숙 후보의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을 케어하는 공간은 세 곳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 동네에 있는 수련관이나 이런 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늘봄 학교는 학교에서 모든 케어를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동의할 수 있으나 이제껏 그 영역을 담당했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늘봄 학교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지시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돌봄 체계를 어떻게 가꿔야 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화두를 먼저 던지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차지하는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에서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시스템으로 케어와 교육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종화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그 돌봄 정책은요, 출산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과 함께 맞물려 있죠.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학원비에, 가회비에, 가정의 수입 중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쓰여야 되잖아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다도 맞벌이를 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가 쉽겠습니까? 가정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이들 돌봄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를 이번에 공약으로 내놓았잖아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모두 공감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부모 모두 직장에 출근하고 나면은 아이들 혼자 집에 남아 있어서 부모님들 걱정 정말 많이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책임져 주는 늘봄 학교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명실공히 확실히 육아, 교육, 복지를 실현해야 할 때이고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여당 국민의힘이 이 일을 제대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을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진숙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은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전진숙이 이제 누구보다 치열하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진솔된 마음으로 북구 변화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언제나 주민 속에서 주민의 마음을 살피면서 주민의 이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옆에서 걷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가장 크게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정치 좀 광주답게 해라라고 하는 따끔한 질책 깊이 새기겠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 윤석열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검증받은 그리고 준비된 후보 저 전진숙에게 우리의 북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광주답게 전진숙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종화 후보 말씀해 주시죠. 기호 2번 양종화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한 법안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오랜 독점 구조를 이번에 깨지 못하면 광주의 발전과 변화는 신기루 같은 정말 꿈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국가 정책이 제대로 움직이고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일을 하고 싶은 국민의힘 후보 저 양종화에게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편안함, 불편함. 근데요, 때로는요, 그 익숙한 것들이 배신을 합니다. 광주 그리고 북구를 위해서 제대로 화끈하게 일할 수 있는 국민의힘 기호 2번 양종화에게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박병석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토론 잘 보셨습니까? 양종화 후보님, 전진숙 후보님 모시고 광주, 북구, 을 정치 현안, 정책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누가 당당한 광주,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 적임자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북구 주민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절절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광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눈치를 보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왜 당을 유권자가 걱정합니까? 당이 유권자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양당의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똘똘한 매기, 강한 정치인 하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똑똑하게 광주만의 이익을, 나와 내 이웃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 있어야 됩니다. 당대표의 공천만 받으면 그냥 국회의원 되는 그런 후보로는 광주 정치 앞으로도 미래 없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북구 을에 출마한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새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4월 10일은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북구 을 후보자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